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에는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계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형상의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수천억 원짜리 기체가 몇 번은 추락하고 파일럿의 생명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수반하는 피 튀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이 모든 통념을 보란 듯이 비웃으며 4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60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적용된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한 완벽주의와 디지털 트윈 기술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공학적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와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개발 속도와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보잉사의 차세대 훈련기인 T-7A 레드호크가 윙록 현상과 탈출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양산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의 성과와 극적으로 대비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국조차 쩔쩔매는 차세대 기체 개발 과정에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 무결점 드라마는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추격을 넘어선 선도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KF-21 개발진이 느꼈을 숨막히는 압박감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볼트 하나 센서 하나라도 오차를 일으키면 수조 원의 혈세가 공중에서 산화된다는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밤을 낮삼아 20만 개가 넘는 부품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해냈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소프트웨어 오류를 지상 시험 단계에서 거의 완벽하게 잡아냈다는 것은 한국의 IT 기술력과 제조 역량이 방위 산업이라는 그릇 안에서 얼마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과거 우리는 기술력이 부족해 선진국의 뒤를 쫓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기체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학자들의 영혼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레이더 미션 컴퓨터 통신 장비 등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을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과거 F-16 라이선스 생산 시절에는 나사 하나만 바뀌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막대한 로열티로 외화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부품을 설계하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며 그 수익이 고스란히 우리 엔지니어들의 월급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방산의 독립이 경제적 자립으로 완성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며 흉내나 내던 방산의 변방국이 아님을 전 세계에 선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워치는 한국이 KF-21을 통해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4.5세대와 5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제조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든 무기가 단순한 살상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결정짓는 전력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의 단계는 이미 1600번의 비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이 강력한 플랫폼으로 세계 시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F-21 보라매의 엔진이 내뿜는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 기술 패권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박동 소리이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먹거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의 소리입니다. 한국은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거친 하늘에 스스로 길을 내는 명실상부한 하늘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불필요한 외교적 결례를 바로잡고 국익을 지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가 경이로움으로 한국을 주목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공동개발국이라는 명패만 걸어놓고 의무는 내팽개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들은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할 때마다 박수는 쳤을지언정 정작 치러야 할 대금 앞에서는 지갑을 닫아버리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최근 그들의 행보는 단순한 체납을 넘어 도를 넘은 기술 탐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은 자국 정부가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기술 이전과 시제기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한국 정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도 디저트까지 포장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KF-21의 수출 실적이 간절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개발 분담금 약 1조 6천억 원 중에서 겨우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만 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도 개발 과정에서 나온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제 5호기를 기어이 가져가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을 헐값에 가로채겠다는 의도이며, 나아가 우리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될 수도 있는 심각한 보안 구멍을 스스로 열어달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방위사업청이 내린 시제기 인도 불가라는 초강수는 단순히 괘씸죄를 묻는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국익 보호의 일환이자 한국 방산이 글로벌 호구에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로 변모했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못 받아가는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 방산 계약의 표준 약관을 뜯어보면 이것은 한국 정부의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비용 분담 계약서에는 분담금 납부 의무 미이행 시 시제기 및 기술 자료,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대금을 치르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연체하고 삭감을 통보한 순간 시제 5호기를 수령할 권리는 계약상 자동 소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돈 없으면 기술도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며 법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참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도둑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아파트 중도금도 치르지 않고 등기 권리증부터 달라고 우기는 것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억지를 부리는 파트너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보여준 기술 안보적 위험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시제기 인도를 단칼에 거절한 결정적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군사정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협상을 핑계로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젠35나 파키스탄의 젠10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처 변경이 아니라 KF-21의 핵심 기술이 적성국이나 잠재적 경쟁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뚫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형 A사 레이더와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 우리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갈아 넣은 독자 기술이 담긴 시제기가 인도네시아로 넘어간 뒤 그 데이터가 중국 기술진의 손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수조 원의 손실을 넘어 대한민국 공군력의 무력화를 초래하는 재앙이기에, 우리 정부의 인도 거부 방침은 법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푼돈을 아끼려다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 공유국이라는 지위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파트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냉혹한 승부사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며 흉내나 내던 방산의 변방국이 아님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결단을 통해 방산의 독립이 곧 경제적 자립이자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결정짓는 전력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발로 걷어찬 그 기회의 자리는 이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새로운 파트너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원칙 없는 협력은 굴종일 뿐이며 정당한 대가 없는 기술 이전은 약탈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 식민지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스스로 길을 내는 명실상부한 하늘의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소중한 기술 자산은 오직 국익과 안보를 위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서 65%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처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머리와 눈으로 하늘을 지배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기술 독립선언서와도 같습니다. 과거 우리는 F-16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하며 항공 기술의 기초를 닦았지만, 그때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나사 하나를 바꾸려 해도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고, 막대한 로열티로 인해 벌어들인 외화가 고스란히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술, 식민지의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KF-21 보람에는 그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국산화율 65%라는 수치의 핵심은 전투기의 두뇌와 눈에 해당하는 핵심 구성품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A사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 그리고 통합 전자전 시스템과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 등 고부가 가치 핵심 센서들을 우리 기술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 같은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한 이 장비들은 이제 대한민국 방산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랙박스라 불리며 속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기술들을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제어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립은 곧바로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품을 설계하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불합리한 로열티 유출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KF-21을 생산하고 수출하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고스란히 우리 엔지니어들의 월급으로 돌아가고 다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산 독립이 경제 독립으로 완성되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특히 KF-21 개발에 참여한 700여 개의 국내 협력 업체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20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KF-21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보유한 정밀 가공 기술과 IT 역량은 KF-21을 통해 검증받았으며 이는 곧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부품사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국산화에 집착했던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인 기술이 없으면 전투기가 고장나도 부품 하나를 구하지 못해 땅에 묶여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을 우리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된 지금 대한민국 공군은 언제 어디서든 최상의 전력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확장성 역시 우리 스스로 설계를 주도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워치는 한국이 KF-21을 통해 미국을 제외하고 서방 세계에서 유일하게 4.5세대와 5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제조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가 단순한 상품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이상을 결정짓는 강력한 전략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룰을 만들고 시장을 주도하는 룰 메이커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엔진이 내뿜는 웅장한 굉음은 지난 수십 년간 엔지니어들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기술 독립의 승전보입니다. 그것은 기술 식민지의 서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기술 패권국으로 당당히 도약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먹거리를 지키는 든든한 경제적 방패이자 영공을 수호하는 강철의 날개가 우리 기술로 완성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자의 시대를 끝내고 스스로 하늘의 길을 여는 명실상부한 지배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기술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하늘의 표준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걷어찬 그 기회의 자리를 지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도입해 마라위 전투 등 실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체험하며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단순히 기체를 사는 것을 넘어 KF-21 블록 1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블록 2로 개량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F-16 최신 버전인 바이퍼형의 대당 가격이 최대 1,500억 원을 호가하고 도입까지 5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당 약 1,000억 원 사이의 뛰어난 가성비와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KF-21은 필리핀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러시아제 수-52 전투기와 미국제 F-18의 유지보수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가동률이 바닥을 치자 아예 한국을 통해 항공정비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전투기의 수명 주기인 30년에서 40년 동안 부품 정비와 업그레이드라는 거대한 후속 군수 지원 시장을 한국이 통째로 장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KF-21을 선택할 경우 한국은 동남아시아 하늘의 표준 플랫폼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가 KF-21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프랑스 라팔의 경우 도입 단가가 1억 달러를 웃돌고 시간당 운용 비용도 2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KF-21은 6,500만 달러 수준의 도입가와 라팔의 절반 이하인 시간당 8천에서 1만 달러 수준의 운용비를 예상할 수 있어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뛰어난 확장성입니다. 현재는 4.5세대급으로 분류되지만 내부 무장창 설계가 완료되어 있어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에 준하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계가 고정되어 미래 업그레이드 여지가 제한된 라팔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는 운용 효율성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 블록 2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기종은 KF-21과 공통 부품과 훈련 체계를 공유할 수 있어 두 기종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정비와 훈련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국 역시 FA50과 KF-21을 동일한 정비 네트워크에서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해외 수출국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며 가동률과 전력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전투기의 신뢰성 부족은 말레이시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선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중 크고 작은 사고 사례가 보고되면서 기체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치적 변수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가 F-35를 희망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동남아 국가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57 역시 서방 제재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말레이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카드는 KF-21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지역 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라팔 도입을 결정하며 프랑스 전투기가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의 선택은 향후 수십 년간 영내 공군력 판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패키지 비용과 정비 지원 등에서 유연한 대응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대규모 수락 시험 평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수출 후보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 역시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험에서 KF-21이 실전 운용 능력을 입증하게 되면 개발 중인 기체라는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검증된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매 결정을 앞둔 국가들에 던지는 마지막 확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을 구걸하던 처지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당당히 섰습니다. KF-21이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대한민국 방산의 승리이자 우리 엔지니어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최고의 찬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동반자들과 함께 더 넓은 하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수출 청신호는 단순히 기체 몇 대를 파는 일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방산 생태계 전반에 즉각적이고도 거대한 낙수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KF-21 개발에 참여한 700여 개의 국내 협력 업체들은 이제야 비로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세계 무대로 도약할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하게 내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달성한 국산화율 65%라는 수치는 단순히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했다는 산술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 그리고 통신 장비처럼 전투기의 두뇌와 신경계에 해당하는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들을 한화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F-16 라이선스 생산 시절에는 나사 하나만 바꾸려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막대한 로열티로 인해 외화가 끊임없이 유출되는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우리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며 그 수익이 고스란히 우리 엔지니어들의 월급과 기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방산의 독립이 곧 경제적 자립으로 완성되는 역사적인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이제 단순한 살상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결정짓는 강력한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을 통해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4.5세대와 5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제조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우리 방산 생태계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쾌거입니다. 이제 시선은 2025년 하반기에 예정된 대규모 수락시험 평가로 향합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성능 검증을 넘어 실제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기에 해외 구매 후보국들에게는 결정적인 신뢰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의 큰손들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대표단 역시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하여 우리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이 실전 운용 능력을 입증하는 순간 그것은 개발 중인 기체라는 꼬리표를 떼고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검증된 전투기로서 국제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먹거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만드는 일입니다. 700여 협력업체의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흘린 땀방울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거친 하늘에 스스로 길을 내는 명실상부한 하늘의 지배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완성된 방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항공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거침없는 비상을 계속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KF-21 휴재기 인도 거부 사태와 1600회에 달하는 무사고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며 흉내나 내던 방산의 변방국이 아님을 전 세계에 선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눈앞의 푼돈을 아끼려다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 공유국이라는 거대한 지위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파트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냉혹한 승부사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국제사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워치는 한국이 KF-21을 통해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4.5세대와 5세대 이상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제조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무기가 단순한 살상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결정짓는 전력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의 단계는 이미 1600번의 비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이 강력한 플랫폼으로 세계 시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F-21 보라매의 엔진이 내뿜는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 기술 패권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먹거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거친 하늘에 스스로 길을 내는 명실상부한 하늘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서름과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만의 날개로 날아오른 보람에는 이제 전 세계의 하늘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우리 국민의 자부심과 엔지니어들의 헌신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 동력이 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술 독립으로 완성된 이 위대한 여정은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조립한 KF-21은 단순히 영공을 수호하는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로 거듭났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술의 방패를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우리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 꿈의 크기는 이제 전 세계를 품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찬란한 미래는 바로 지금 KF-21의 힘찬 날개짓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